안녕하세요. 일관된에서 직관영어 상변생입니다. 오늘은 해오리 수능편 138번째 시간이고요. 2027학년도, 2026년에 봤던 6월 평가 모의고사 3번 빈칸 추론 문제에 대해서 일단 지문에 대한 해설과 그 뒤에 인강 강사들의 오류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보겠습니다. Imagination continues to function. 이 상상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기능을 한대요. 언제? 인지라고 하는 것,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능동적으로 대상들, 물체들을 구별하고 있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한, 그러니까 이 구별을 못 하는 데가 언제냐면 사례들의 경우에서요. 어떤 경우냐면 감정, 질병, 잠의 경우에서요. 이 글은 뒤에서 이제 감정에 대한 것만 쭉 나오는데 우리 한번 잠을 예를 들어보자. 잠잘 때 여러분들 뭔가 인지가 됩니까? 잠잘 때 눈 뜨고 봐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잠잘 때 뭔가 본 듯하는 그런 꿈들이 꾸어지잖아. 그건 상상이 계속해서 기능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질병이 걸렸어. 질병이 걸리면 예를 들어서 뭐 선망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막 귀신이 보여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경우가 바로 상상이 계속해서 작용하는, 기능하는 경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감정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글은 계속해서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질병이나 잠에 대한 내용이 덧붙는다면 이 글 끝난 위치에서 덧붙어 쓸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원문을 찾아보지 않는 알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 세 가지를 언급해놓고 얘만 쭉 나오기 때문에 이게 뒤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dispose한대요. 그럼 실전에서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나오잖아요. to 동사 원형이 나오면 제 강의에서 이거를 이 to가 중요하다. 이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to가 중요하다는 설명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to라는 건 이쪽으로 가는 거죠. 화살표. 그럼 이 목적어를 이 동작이나 상태를 향해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동사의 뜻이 99%가 뭐뭐 하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에 적용하시면 되냐면 모르는 동사가 나왔는데 이런 구조다라고 하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1%의 예외가 있습니다. 못하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forbid이에요. forbid라는 동사일 때만 이게 못하게 하다고 나머지 다 하게 하다는 뜻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forbid가 시험 어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전에 motivate하고 forbid가 반의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실전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ispose라는 건 원래 두다라는 뜻이에요. 배치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을 보도록 둔다라는 얘기니까 보게 한다라는 의미 해석이 되죠. 이걸 좀 더 요약하면 그런 성향을 갖게 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세상을 왜곡된 방식으로 다 보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감정에 의해서 왜곡된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즉 이걸 본다라고 하는 것은 perception의 개념이니까 지금 이 맥락을 보시면 감정에서 어느 쪽으로다가 흘러가는 글이냐면 지금 인식이나 인지 쪽으로다가 흘러가는 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문장이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겁쟁이 coward가 나왔는데요. 이 겁쟁이가 나온 것은 지금 이 문장에 대한 예시입니다. 겁쟁이의 그런 인지적 성향이 있어요. 인지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인지적 성향이 이제 오른쪽 개념이죠? 영향을 받는다는 건 이제 왼쪽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두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그의 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경험하는 성향이 있다는 얘기는 두려움을 잘 경험한다, 자주 경험한다는 얘기거든.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ing박 그대로 살아있죠. 그죠? 그 다음에 lover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기대라고 하는 것들이 뭐에 영향을 받는다? 욕망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 욕망도 뭐로 나온 겁니까? 감정에 나온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두 가지 예시가 다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in such cases 그런 사례들이라는 건 뭐야? 감정이 이렇게 성향이 있는 사례들에서 그런 경우에서 a small similarity between a perceived object 작은 유사성입니다. 뭐사의 유사성이냐면 인지되는 그런 대상, 인식되는 대상과 그다음에 the thing one expects to see 그것. 그래서 그것은 그 대상이 될 겁니다. 한 사람이 볼 것으로 기대하는 것, 대상 이 사이의 작은 유사성은 can lead to 여러분들 lead to는 이끌다가 아니라 이어지답니다. 이어질 수 있다. 뭐로? misidentification 그 오인이죠. 잘못된 인식, 오인이에요. of the perceived object
그 인식되는 대상의 잘못된 오인이야. 뭐로서의 오인이냐면 that thing, 그것이다. 그럼 여기서 인식되는 대상을 그것으로 오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that thing은 뭐야? The thing one expect to see예요. 이해되십니까? 응? 됐습니까? 그럼 요거는 뭐냐면 지금 감정적으로다가 감정적으로다가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겁쟁이라든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그 예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오인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오인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단순히 얘기하면 맞죠? 그러니까 작은 유사성에 있어도 오인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The coward sees the enemy. 겁쟁이는 적을 바라봅니다. 적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거의 예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이 전반적으로 뭐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고 있어요. 예시가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막 추상적인 것만 얘기하면 어렵겠지. 그치? 구체적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겁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야. 응? 왜 겁이 많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라든지 왕따를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누가 집단으로 괴롭히는 존재가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왜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드라마에서 학원 관련돼 있는 드라마, 학교 관련돼 있는 드라마가 나오면 이렇게 막 괴롭히는 애들이 나오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나오잖아. 그럼 내가 막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 그럼 길 가다가 그 나를 괴롭히는 애의 특징이 뭐냐면 걔는 항상 교복 위에다 청자켓을 입고 다녀. 근데 길을 가다가 청자켓을 입은 사람을 딱 봤어. 이게 작은 유사성이야. 그러면 갑자기 걔 아닌가 하고 막 놀래가지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오인이죠. 그죠? 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coward sees the enemy. 그래서 적을 본다는 얘기야. 괴롭히는 애를 본다는 얘기고 while the lover,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sees the object of desire. The object of desire, 욕망의 대상. 당연히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모든 곳에서 본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어. 내 여친이 예를 들어서 머리가 조금 길어. 머리 조금 긴 사람이 지나가면 내 여친 아니야? 내 여친 아니야? 내 애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죠? 모든 곳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즉 감정적 성향이 생기면 유사성으로 해서 오인이 생기는 거에 대한 그 예시가 되는 거죠. The more affected one is, 한 사람이 더 많이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근데 여기서 영향을 받는 건 감정적 영향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럼 빈칸은 뭐예요? 요 얘기 나와야 되겠지. 작은 유사성에 의해서 오인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같은 내용이 되겠지. While the central organ of sense normally functions by compar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중추기관입니다. 중추가 되는 그런 기관이에요. 감각의 중추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기능을 한대요. 뭐 함으로써 기능을 하냐면 비교한대. 유사성과 차이점들 비교함으로써, 그러니까 유사한 점도 비교하고 차이점도 비교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만 감정은 둔대요. 한 사람을 구별하는데 물체들, 여기서 대상들이죠. 대상들을 부정확하게 구별하게 만든대요. 구별하게 하는 성향을 갖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문장. The greater the emotional investment. 감정적인 investment는 원래 투입이에요. 감정적 투입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더 몰입돼 있다는 얘기예요. 감정적으로 된 몰입이, 감정적 몰입이 더 크면 클수록, 이거 좀 정리해 봅시다. 감정적 성향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 몰입이란 말로 나왔어요. 몰입이 커지면 커질수록 the more biased one's perception. 한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 치우침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인식의 치우침이 커진다, 이 말하는 오인이 커진다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지.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인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번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 아까 빈칸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the more affected one is. 여기는 감정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 이 왼쪽 얘기라고 했어? 그럼 오른쪽 인식의 치우침에 의해서 오인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오른쪽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찾으면 되는데 1번 the more chances one gets to find the differences. 원래 more chances란 말이 여기 gets 뒤에 있었잖아. one gets more chances to find differences. chance 다음에 투부정사 나올 때 chance의 뜻은 가능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회예요. 기회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chance 다음에 of나 대시 나올 때 가능성이라고 해석되는 것이고 to 나오면 기회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차이를 발견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이를 발견할 기회가 많아진다. 지금 차이를 발견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유사성에도 오인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죠? 확실히 틀려 있어요.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어. 두 번째, 더 적은 유사성이, 작은 유사성, 더 적은 유사성이 필요된다. For the thing to appear. The thing이 뭔지를 문맥적으로 파악해야 되겠네요. 그럼 the thing을 보시면 그 앞에 있었던 the object라든지 enemy라든지 그 앞에 있었던 that thing이라든지 그 앞에 있었던 the thing one expects to see. 볼 것으로 기대하는 것. 그죠? 애인 또는 그 나를 괴롭히는 놈. 이런 것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기대하는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더 적은 유사성만 필요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유사해도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조금만 유사해도 오인하게 된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나타난다? 실제가 아니잖아, 기대하는 것이. 오인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2번이 지금 요 내용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죠? 표현은 바뀌어도 내용값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세 번째, the sooner the perceived similarity fades away. 인식되는 유사성이 더 빨리 사라진다. 더 빠르게 인식되는 유사성이 사라집니까? 인식되는 유사성이 더 빨리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유지되겠지. 그죠? 이건 틀렸죠. 그 다음에 the more easily one can sense the world the way it is. 더 쉽게 한 사람이 인식하게 된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세상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인지가 정확해진다는 얘기니까 지금 인지가 정확해지는 게 아니라 오인이 생기는 건 부정확해지는 거니까 이건 정반대의 선지가 되는 겁니다. The less slowly different emotions are released. 덜 천천히는 빠르게라는 뜻인가요? 덜 천천히, 원래 천천히 일어나는 것인데 그 천천히 일어나는 비율이 더 적어진다는 얘기네. 다른 감정들이 방출되는 게 덜 느려진다. 원래는 많이 느렸는데 그 느려지는 속도가 덜 느려진다. 좀 더 빨라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다른 감정들이 방출된다는 얘기는 없죠. 지금 여기서 겁쟁이와 그다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묶여 있지 않아요. 이건 하나에서 막 다른 감정들이 이렇게 방출된다는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지금 글의 내용에서도 불일치하는, 내용 일치적으로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지는 틀리게 너무 명확하고 2번은 정답에 대한 선지가 딱 들어맞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깔끔한 문제였네요. 아주 깔끔한 문제였어요. 근데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은 해석이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조금만 추상적이어도. 그래서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2026년 6월 평가원 3, 3번 인강학설의 해설 강의 평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조정 선생님은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찬스를 선생님이 가능성이라고 해석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지영 선생님도 역시 큰 문제는 없는데 김지영 선생님은 이제 lead to를 이끈다라고 해석하셨는데 lead to라는 표현은 자동사일 때는 이끈다가 아닙니다. 이끈다라는 우리나라 말 해석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lead A to B처럼 목적어 있을 때가 이끈다고 그냥 lead to는 이어지다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은 고치셔야 돼요. 옛날 같은 경우에 lead to를 수고장을 보면 다 이끈다로 써 있었어. 선생님도 처음에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사전 보고 알았어요. 사전 보고 틀린 거 알았습니다. 이어지다예요. 응? 이어지다라고 아주 오래전에 알게 됐어요. 그 다음 예시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 세상이 다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약간 좀 이 글의 내용과 예시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 없으셨어요. 그다음에 이명환 선생님 문제 없으셨습니다. 션티는 범주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범주의 오류가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 원인은
이 션티가 이제 강조하는 ABPS라는 거에 자꾸만 몰입돼가지고 이거를 적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 약간 시스템적인 오류 같은데요. 빈번하게 해설 강의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ctivelly를 활발하게라고 해석했는데 그 문맥에서 활발하게 아니라 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동완 선생님은 해석 오류가 있어서 release라는 말을 누그러뜨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셨는데요. 그래서 방출하다. 이렇게 방출하는 느낌이지 이게 누그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해석이 오류인데 그럼 여기서는 이거 큰 문제 없다고 했는데 왜 김동완 선생님 해석 오류 이렇게 표현하느냐. 다른 선생님들은 전체 지문을 해석하신 중에서 그 일부에서 이런 사소하게 보이는 건데 김동완 선생님은 정말 일부를 해석하시는데 거기에서 좀 오류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비율적으로 좀 크게 잡은 부분이 있어요. 주혜연 선생님은 그냥 깔끔하다. 좀 문제가 어려워지면 빛이 나시는 것 같아요. 주혜연 선생님 같은 경우 깔끔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션티의 이제 범주의 오류를 제가 그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범주의 오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논리적 층위가 다른 두 가지를 같은 평면의 대립항으로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층위가 다른 두 가지를 같은 평면의 대립항으로 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션티는 지금 감정과 인지를 같은 평면에 놓고 있어요. 같은 평면에 대립되는 개념을 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다시 뒤에서. 그리고 틀의 오적용과 인과를 뭉개는 게 있었습니다. 틀을 오적용하고 인과를 뭉개는 게 있어요. 그 실제로 션티가 이렇게 P라고 표시한 것들이 있어요. 그 지문을 해석할 때 그 T라고 표시한 게 뭐냐면 왜곡된 방식, 오인, 작은 유사성, 빈칸, 그 다음에 부정확하게 대상을 구별하는 것들, 감정적인 그런 몰입이 더 커진다 라고 한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왜곡된 방식, 오인, 작은 유사성, 이게 같은 층위에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P라고 표현하셨는데 왜 P를 얘기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P라고 하는 게 이제 problem solution이라고 하면 이 글의 전개 방식이 보통 독해에서 problem solution이라고 하면 문제점이 등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는 글로 갈 때 그런 PS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글은 그 PS의 개념이 나올 글이 아니거든요. 그냥 설명하고 인과만 존재하는 거지 PS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걸 다 P로 표시하셨는데 얘하고 얘의 층위가 다릅니다. 얘하고 얘네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애예요. 작은 유사성. 그러니까 작은 유사성 보세요. 감정의 몰입이 일어나면 작은 유사성에 의해서 왜곡된 방식의 인지가 일어나잖아. 그지? 그러면 감정적 몰입이라는 개념과 작은 유사성이라는 개념과 왜곡된 방식 오인이라는 개념 세 가지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다 P라고 좀 뭉개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몰입이 더 커지면 감정적인 몰입이 더 커진다. 이것도 감정적인 몰입이 커지거나 부정확하게 오인하는 것도 층위가 달라요. 근데 P라고 이걸 쫙 다 뭉쳐 놓으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P를 쓰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굳이 P라고 표현하고 P가 존재하면 이제 S가 나와야 되는데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PS가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봅시다. 이 글은 독해에서 흔히 설명하는 problem solution의 전개 방식이 아닙니다. 그 구조는 부정적 상황 한계를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명확한 구조를 할 때 쓰는 말이고 이 글은 감정이 지각을 왜곡시킨다는 심리적 현상을 설명하고 카월드 라버의 예시로다가 메커니즘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글의 목적이 설명, 인과관계, 서술, 인과로 설명되는 그런 글이에요. 범주의 오류를 살펴보겠습니다. P의 인과관계, 이거 지금 션티가 수업에서 써놓은 얘기예요. 써놓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P의 인과관계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있다. 이게 둘 다 P를 의미하는 건가요?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다. 그런 얘기인데, 앞에 원인이고 결과는 수긍이 됩니다. 근데 P의 인과관계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여기 A, 여기 B 대립 개념이라는 얘기죠. A에는 중추기관,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차이, 유사, 그 다음에 S 이렇게 써져 있었고 이 부분은 B에는 감정이란 말이 쓰였고요. 유사, P라는 말 나왔어요. 그 P라는 거 왜곡된 판단, 부정확한 판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 글의 논리를 따라가면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이 글의 논리를 만약에 대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사실 숨겨져 있고 B라는 건 나왔지. B에 뭐가 나왔냐면 감정에 몰입이 있으면, 인식이 영향을 받고, 그죠? 인식이 영향을 받고 오인이 일어난다라는 거지. 그지? 인식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오인이 생긴다. 이렇게 가는 거고, 이쪽은 설명이 안 나서요. 그럼 이거에 대립되는 것은 감정 몰입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지. 이거 감정 몰입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감정 몰입이 있다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감정 몰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 더 플러스 비교급으로 얘기했잖아. 감정 몰입이 클수록 인식 오인이 커진다라는 얘기고, 감정 몰입이 적을수록 인식에서의 오인이 줄어든다. 이렇게 가야지 이 글의 내용이 되는 거지. 이 글의 내용에서 대립 개념을 이렇게 잡아야죠.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거하고 감정 몰입 사이가, 감정이 이게 중추기관, 즉 인식을 담당하는 애하고 감정이 대립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인식이 영향을 받는 거지. 그죠? 영향을 받아서 작은 유사성에도, 감정에 몰입이 있으면 작은 유사성에도 인식이 영향을 받아서 오인을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지, 지금 이렇게 대립 개념을 잡은 이유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써놨죠. A는 감정 몰입 정도가 낮은 경우 중추기관의 인식이 방해를 받지 않아 정확하고 오인이 비발생한다. 이거는 나오진 않았지만 대립 개념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의 몰입 정도가 높은 경우 중추기관의 인식 방해로 부정확해지고 작은 유사성으로 인한 오인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죠? 여기서 S가 왜 나와요? 왜 솔루션이 왜 나오죠? 중추기관, 그러니까 감정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중추기관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논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범죄 오류를 좀 더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층위가 다른 둘을 맞세운 범죄 오류. 즉, 감정과 중추기관 같은 층이 아닙니다. 얘가 원인에 있는 애고 얘가 결과 쪽에 있는 애예요. 층위가 다른데 이거를 맞세웠어요. 그 다음에 대비축을 엉뚱한 데 잡았어요. 얘하고 얘를 대비축 잡았잖아. 대비축을 이렇게 잡아야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대립관계로 오독했습니다. 얘하고 얘는 인과인데 이걸 오독했어요. 대립관계로. 그죠? 그게 범죄의 오류였습니다. 김동화 선생님의 이제 해석의 오류는 5번 선지 different emotions are released. 이걸 감정이 누그러지면 relieved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released는 방출되는 거, 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이것으로 오늘 해오리 수능편 13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